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와 함께 7전 종목에 대해서 선정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쟁탈전에 앞서서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그 쟁탈전 출전 후보 종목들을 들어볼 텐데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하나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TFT LCD 생산에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를 보시면은 그 웨이퍼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이제 그 회로를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회로 라인을 씌울 때 쓰는 포토 마스크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블랭크가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아까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실적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 전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좀 높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실적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 8월을 고점으로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먼저 터닝을 돌렸습니다. 통상 통상은 대장주들이 먼저 터닝을 돌리고 그 나중에 후발주들이 먼저 후에 터닝을 돌리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에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브레이크만 잡아서 시장을 잡아주고 그 밑에 단에서 테마성 종목들이나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먼저 바닥을 잡고 먼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실적도 괜찮고 장기 평대도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SNS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또 제약주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그 치매 치료 관련해서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엮인 적이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치매 치료제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CMO, CDMO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굉장히 지금 성과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런 이제 위탁 생산 그 성장률 자체가 지금 연평균 24.7%씩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구바이오 매출 실적도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AI 관련 종목들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AI 관련주들 내에서도 계속 섹터 순환매는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또 이 AI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제약과 AI가 무슨 이슈가 엮여 있다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 쪽에서 엑스레이를 판독해 의심 질환을 찾아주는 생성 AI의 데모 버전을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구바이오 제약 쪽에서 AI 신약 개발 회사인 갤럭스 쪽에다가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데 그 갤럭스가 카카오 브레인과 같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 이슈도 현재 붙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급 들어온 모습 차트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인 움직임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도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서 제약지수 올라오고 있다. 제약지수가 또 올라와줘야지 시장이 올라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약지수도 오름세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물론 시장 변동성이 있지만요. 동구바이오 역시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AI 이슈들 붙어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 이제 움직임을 보니까요. 2018년도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2020
2021년도 역시나 그 코로나 치료제 이런 종목들 이슈 있었을 때 동구바이오제약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흐름을 보니까요. 저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쌍바닥인데 이 저점을 올려주는 쌍바닥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 구간에 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현재 이제 이슈와 또 부합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바이오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후보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LS 일렉트릭 들고 오셨네요. 예, 여러분들이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그 고수에 가진 종목 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현대 일렉트릭을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후발주로 충분히 볼만한 종목으로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력 정보 관리 및 제어를 중심으로 한 전력 IT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원전 이야기 나왔을 때 송전, 송배전 이야기들과 함께 전력 관련주도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한 번은 시세를 타다가 그 다음에 환율 부담 때문에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못 가고 바닥을 맴도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력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환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데다가 박스권으로만 봐도 박스권 상단까지 먹을 것들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만 해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 3익 THK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네. 반도체 섹터도 강하지만 지금 상승률 상위에 있는 유로메카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 유로메카를 또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종목 3익 THK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로봇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재무적으로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3월 회계감사 시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 기업은 또 피하면서 현재 또 이슈에 부합한 그런 종목을 찾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익 THK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 실적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성장 추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익 THK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기 등 자동화 설비에 필수적인 LN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삼성과 이제 과거부터 계속 손을 잡고 협업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쪽에서 로봇 관련주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저는 삼성 쪽에서 계속 로봇 쪽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협업한 이런 이력이 있는 삼성 THK 역시도 나중에 관련주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 로봇 관련주로 저는 이제 테마를 좀 분류를 해보고 싶고요. 이 삼성과 3익의 만남 같은 경우는 18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3익에서 이제 사업 초기에 삼성전자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좀 센터를 구축한 그런 이력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삼성의 로봇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OEM 업체로도 함께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익 THK 주가상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군이라서 사실 이제 분할 매수만 좀 잘하시더라도 평균 단가만 어느 정도 좀 잘 맞춰주시면은 수익 전환을 정말 아주 쉽게 좀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익 THK 지금 이제 주 월봉상 이제 움직임 봤을 때도 사실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횡보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 한 4년 정도 비슷한 구간 내에서 종목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변동성만 활용하시더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고요. 오히려 상단선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3익 TH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쌤은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요. 3익 THK로 선정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마지막 출전 후보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화신이네요. 예, 네. 자동차 부품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나 바디 파트의 주요 생산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시스가 뭐냐면 엔진룸에 보면은 엔진을 이게 갖다가 그냥 꼽아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꼽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엔진의 틀이나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엔진하고 엔진 이 프레임 자체가 본네트가 올라갈 때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충격 흡수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엔진을 고정하는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걸 클래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 파트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때 문짝이라든지 문짝 같은 경우도 이게 도장하기 전에 그 기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 그리고 옆에 이제나 팬더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바디 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유에사 2020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잠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113억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는 2021년에는 242억 영업이익 흑자 기록했고 22년 작년 3분기까지 630억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 꾸준히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장기 입형대 가격대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장기 입형대 위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접근하신다면은 이미 장기 입형대 위에 매물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마지막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의 종목 아모그린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체 가지고 네. 왔는데 이에 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아모그린텍 가지고 왔는데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전자부품 제조업체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ESS, 플렉서블 배터리, 나노 멤브레인, 방막 필름 등 4차 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ESS 사업 부분에서는요. 리튬 인사철 배터리의 중국 매출이 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그 스탠다드 레인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NCA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량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향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쌤이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밈, 세계 최초 이런 부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모그린텍 쪽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정질 리본을 이용한 나노 분말 코어를 개발해 상용했다는 그런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모그린텍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이전에 주가가 2021년도, 2022년도 상승세에 보면요. 쌍봉 맞고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심이 하나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지 이런 이제 흐름들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주 월봉상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보는데 아모그린텍은 사실 상장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요. 큰 폭으로 시세를 아직까지도 안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점 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또 상승 채널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채널 상단선 구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수익률 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세 번째 종목으로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출전 후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어떠한 종목을 출전하실지 잠시 후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전문가의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오늘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실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종목 어떤 거 고르셨을까요? SNS택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챗GPT가 만약에 예전에 코인에서 그래픽 카드를 잡아먹는 것처럼 한 번 더
열풍을 일으킨다면은 언젠가 챗GPT가 이영재 전문가 누군지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 관련된 반도체 수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이 종목이 고점 재작년 8월이죠. 2020년 8월 고점으로 꾸준하게 내려왔는데 저점을 잡은 자리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고점 역할을 해줬던 저항선이 내려올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정확히 딱 그 자리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누군가 관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력들이 분명히 손을 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종목이다.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들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NST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29,450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한 29,000원 어간이면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전고점 한 35,000원까지만 잡아도 먹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도달 시에는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장기평 때는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25,000원대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텍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이하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오늘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출전 종목들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약간 그 종목 분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몽구바이오 제약을 출전 종목으로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은 투자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 차이, 실적, 수급, 차트, 이슈 요 4가지 보는데 지금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지금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 기술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기 시작했고요. 또 2월 달부터는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전 구간에서 윗골이 달아주고 있는데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쌤 관점에서는 월봉상 매물대인 지금 7,5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저는 최대 10,000원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10,000원 구간대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그래도 7,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00원대인데 역시나 AI 종목들이 언제 또 그 변동성이 끝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절가로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절가는 6,000원 이탈 시 손절가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